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다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1년의 시작을 맞으며 어떤 계획들 하셨나요? 너와 나를 떠나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길 다들 소망하셨을 겁니다. 나에 대해 그리고 나의 한 해에 대해서도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나는 수많은 남의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나의 모습 모두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나의 이름에 답계를 붙이는 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나다운 게 뭔지 나조차도 헷갈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게 사는 일은 꼭 생각하고 늘 품고 가야 할 인생의 질문입니다. 지난해 유행했던 노래 테스형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올 한 해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알아가는 한 해가 그리고 나다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올해 전남 도정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지역민들의 새해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발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요?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올해 전남 도정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새해 인사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민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노력을 다 기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지사님께서도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코로나로 힘든 한 해가 예상되는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 코로나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지난해 이제 저희 확진자가 500명 선을 이렇게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는 인구 10,000명당 확진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현재 이제 한 4명 정도 일일 평균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방역 관리 틀 속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잘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제일 그 위험한 게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런 부분이 어렵고 또 종교 시설에서도 감염이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진단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요, 전수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요양 시설에서 최근에 이제 2사람이 전수 검사 과정에서 이렇게 확진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퍼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역 감염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사님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은 어찌됐건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10,000명당 그 인원수로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랄지 종교시설 같은 데서는 여전히 이 확진자들이 좀 대다수로 나올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방역이랄지 이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감염병 관리 과를 신설을 하고요. 예. 동북병원에는 이제 감염병 진단 검사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가지고 지금 검사를 이미 동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 6월달에 이제 입주해서 제대로 된 검사 시설도 구축해서 앞으로 도민들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작년에도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특별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가지고 이쪽
동북권에 이제 진단 검사 시설들이 갖춰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 이제 올해 첫날인데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본다면은 전남 도정의 최대 성과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예산면에서 보면은 9조 2천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금년 예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올 연말쯤 되면은 추경까지 하게 되면 10조 원 시대가 됐고요. 예. 또 국고 예산도 7조 7천억 이렇게 대거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좀 우리 동북권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여수 광양항 관련해서 항만 기본 계획들이 잘 반영돼서 예. 이제 1조 7천억 정도의 이 광양항 자동화 컨보드 사업이랄지 배후단지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 계획으로 확장된 부분은 잘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한국 종합관광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KTPP라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선정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 관광,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 유치를 활성화하는 건데 이런 예. 부분 포함해서 공모 사업이 저희들이 190건에 1조 6천억의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중량 공모 사업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 우리 지역 미래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 면역 혁신 플랫폼 사업 400억짜리 화순 백신 특구에 따왔고요. 아일타 작물 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장성군에 들어섰고 이제 내년에는 이 남이안권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이 이렇게 광양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큰 힘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랄지 친환경 농업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난도장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난도장터에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가 300억을 넘어섰는데 불과 3년 전에는 5억이었습니다. 5억.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마존 세계 최대의 온라인 브랜드 온라인 아마존의 전남 브랜드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도 130만 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민들한테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6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난해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7조 7천억에 이르는 국고 지원을 받게 된 부분, 그 다음에 공모사업 다수를 수주해가지고 발전의 어떤 기틀들을 좀 만든 부분, 그 다음에 농업 분야의 성장 이런 부분을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해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도정 방향 어떻게 좀 잡고 계신가요?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 이런 부분, 한국판 뉴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블루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남형 그린 뉴딜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금년에는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추진 원년을 선포를 해서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하는 게 아니고 배출과 흡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남형 이제 그린 뉴딜, 그린 전남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태양광이랄지 이제 풍력이랄지 해상풍력 이런 사업들을 도민의 이익이 되는 이익 공유형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도민 이익 공유 에너지 기본소득 어떤 기본소득을 풍력이랄지 태양광이랄지 해상풍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대자본가의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기존 방식에서 도민 중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제 이 해상풍력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세계적 추세 트렌드에 맞춰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요즘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두고 있는 또 다른 축이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지금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전대 의대 종합병원이 화순에 있고 예예. 이제 나주랄지 장흥이랄지 우리 순천것도 포함을 하고 또 장성 국립 지금 심혈관 센터도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다 포괄해서 이제 K 면역 바이오 핵심 밸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꼭 되도록해서 우리 바이오 분야도 우리 전남이 앞으로 미래 산업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도민의 수건 사업 30년 수건 사업 국립의과대학 유치 문제 예예. 이 부분도 이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 끝나면은 거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고흥이 이제 우주 발사 센터로서 중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우주 발사체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본격화 되고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초소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랄지 우주 개발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드론 산업도 고흥 쪽에서 지금 실증센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도시의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택시 기능을 하는 그런 플라잉카 개발의 실증센터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최근에 예. 저희들이 450억짜리 사업을 고흥 쪽으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사업들도 함께해서 미래에 대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확장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통합관광지원사업 KTTP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방공항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제 지방공항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을 예. 통해서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또 안내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건데요. 네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땄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무안공항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도록 하고 목포에서도 시작해서 순천 여수까지 1박 2일 내지 2박 3일, 3박 4일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전남을 이제 새롭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생태 체험 가족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좀 여쭤보고 지사님이 답변을 하시면 듣는 분들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텐데 어쨌든 많은 계획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로는 이제 국가 중심 과제로 삼고 있는 탄소 중립이랄지 그린 뉴딜, 바이오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전남에서도 여기에 호응하고 이게 바로 도민들의 이익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들을 쭉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가운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랄지 또 COP28 그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이 국제 행사들을 준비하고 이제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노력들 펼쳐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이제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제 2023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잘 맞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총 467억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에 20억을 미리 확보를 국가가 좀 배려를 해서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조직위원회도 창립을 작년 12월 달에 했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조 5천억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예. 또 2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됐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27개국 예산 관광객 80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라남도와 순천시와 정말 협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정원 생태의 중심, 정원 생태 도시 순천,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뭐 영국의 체시 플라워쇼랄지 프랑스의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이 유명한데요. 예.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세계적인 국제적인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어깨를 나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좀 준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선언을 하고 사실은 뭐 서울시라 경기도도 저희들을 지지 표명을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 사실 영국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려서 올해 이제 11월이나 해서 영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컵 26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때 개최국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개최되는 게 그 확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개최국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최 도시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짧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년 6개월도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가을쯤에 좀 개최 도시를 먼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개최 도시를 결정을 하고 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조기에 가서 같이 발표해달라 그겁니다. 준비는 모든 준비는 저희들이 이미 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많은 공감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경남과 전남이 10개 시군이 함께 하고 또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광양 여수 산단이 있어서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인데 그런 탄소 배출을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획기적으로 하겠다. 또 이런 계획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유치하는데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수로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또 김경수 경남지사도 전남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줬거든요. 그래서 경남과 전남이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훨씬 크게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은 아니다. 198개국 국가가 좀 전략적으로 그렇죠. 2만 5천 명 이상이 하는 매머드 국제 행사를 어떻게 공모하느냐 전략적으로 전남으로 해달라.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통합 관광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지난해 이제 관광 부분이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고 올해도 당장은 좀 회복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이 특히 이제 전남 동부권 중심의 관광 전략 뭔지 좀 궁금한데요. 관광이 이제 우리 동부권이 사실은 우리 전남의 관광의 중심 역할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2,250만 명을 이제 지지난해 2019년에 달성을 하고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은 40% 이상이 줄어들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관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 관광, 가족 관광, 또 체험 관광 이렇게 가면은 우리 전남이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의 이미지에 가장 맞는 지역이 된다.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상황에서 전남 방문해서 많은 귀중한 경험이 됐다. 정말 멋진 곳이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세계적 트렌드인 해양 관광, 방금 말씀드린 생태 체험 관광으로 전남 관광의 중심 비전을 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이제 동부권은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또 남사르 습지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여수 경도도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단지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금년 진입도로도 이렇게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 백리섬성길 개통된 백리섬성길도 너무 지금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화태 백야 또 새로운 5천억을 수립해서 새로운 또 연도 연륙 사업을 또 하고 있죠. 시작을 올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리섬성길도 200리 섬성길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광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걸로 보고요. 또 동부권에는 지금 여수 경도행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여수 챌린지 파크 또 디오션 2차 리조트도 속속 들어서서 숙박 시설이 계속 좀 정말 멋진 숙박 시설이 계속 속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체리형 관광으로 가는데 이제 기폭제 역할을 우리 동부권이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관광 지원 사업 KTP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그 전국에서 2군데 됐는데 이제 무안공항하고 대구공항이 됐어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앞으로 기울이겠다. 외국인 관광객들 무안공항으로 와서
목포를 거쳐서 여수까지 오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순천 네. 여수까지 와서 그리고 나서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는 안내 앱을 통해서 잘 안내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하면서 이 전남 전체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는 3월에는 이제 광양에 또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예정인데 도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했고 사실상 이제 완공은 됐는데요. 예. 이제 금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이제 사전 개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죠. 프랑스 명화를 VR로 보고 또 아이들이 명화 속 장난감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앞으로 이런 그 다양한 기획 전시 또 전남의 미술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대표 미술관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청경여 선생님이랄지요, 소치 선생님, 또 김한규 화백 이런 분들 작품도 이제 컬렉션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앞으로 그 국제 수목 비엔날레 전라남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이제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목포하고 진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예, 예. 이제 동부권에도 이 도립 미술관이 들어섰으니까 국제 수목 비엔날레도 동부 서부까지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또 이제 이 지역이 요순 사건 특별법 관련된 부분이 또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된 도지사님 생각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동부권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 상반기 내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야당의 어떤 협력인데요.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는 게 이제 저희들 더 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저희들에게는 원론적으로 찬성 표시를 예.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하나하나 국회의원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동부권 국회의원님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올해는 이제 소해인데요. 백신이라는 게 암소에서 백신이라는 단어가 암소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소해해가 됐으니까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도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뛰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지난해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연속 19개월 연속 1위를 이렇게 예. 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우리 전남의 역사와 또 미래, 잠재력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함께 더 새로운 전남, 더 행복한 전남을 위해서 도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께서 하시는 일 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각자 설렘과 다짐을 안고 새해를 맞았겠죠. 네, 이제 새해 동이 트면은 누구나 올해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국이라 신축년 새해 소망은 안정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바라는 목소리가 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퍼졌는데요. 제가 지역민들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봤는데 남녀노소 가장 먼저 하는 첫마디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역전의 새해를 맞이하자 예.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 내 한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소망 담아왔습니다. 새해 바람은 얻는 코로나가 없어진 것이 제일 바람이지. 그게 제일 문제죠, 우리는. 다른 건 문제가 없지. 그래서 약이 2월 달에 나온다는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약이 빨리 나와가지고 코로나 시기가 너무 확산이 안 되겠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지.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어인이 빨리 코로나가 가셨으면 쓰겠어. 3개월만 있으면 그만둘 거다 그랬더니 6개월이 갔다. 6개월이 갔더만 1년이 갔다고. 근데 여기 학교 앞에서 장사하려면 지금 신학기를 보고 장사를 하잖아. 근데 지금 3월에도 지금 안 될 것 같아. 3월 달에는 개강을 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 희망을 갖고 사는데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경기가 돌아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얼른 빨리. 이 새해에는 코로나가 꼭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네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 활동도 자제되면서 코로나 블루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전처럼 바깥 활동 활발히 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심리적 위축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료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일하고 또 취미생활 하는 데 쓰면서 원래는 하루하루를 알차게 읽어 나갔는데요.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가로막혔는데 새해에는 일하는 분야와 종류가 더 다양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한 어르신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노래 교실에 다녔었는데 그런 거를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집에서 그냥 이제 TV 보면서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갑하죠. 좀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더 시니어에서 일자리를 더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저희 힘 닿는 데까지 하니까 저희를 좀 믿고 고용을 해 주셨으면 저희로서는 좀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봉사 정신으로 그런 이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이제 좀 더 활동적이고 밝은 세상이 와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또 어떤 소망이 있었나요? 이제 일자리인데요. 프리랜서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득이 감소한 사례들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30대, 4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 자녀가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바랐고요. 이어서 건강도 기원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60이 넘었으니까 애들 건강하고 애들은 이제 취직해갖고 다 결혼을 했지만 이제 손주도 건강하고 애들 직장에서 잘 다니고 애기들이 혹시라도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실직당하고 그 할까 봐서 그게 걱정이지. 우리 이 나이에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이 이해하는 거, 우리 건강한 거 그거 이거는 없어 이제. 새 소망은 이제 자식. 예, 어쩌면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긍정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고 하니까요. 예. 올해 2021년 새해도 다 함께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